야, 완전 식당 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물먹나 한번. 그거 죽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걸 자동화를 해야죠. 영화칼슘 맨날 뿌리고. 진짜 때려주고 싶다. 취하겠나? 자, 갑시다. 때려주고 칼슘이요?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면전화예요, 면전화. 맨날 저러고 싫어할 자,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차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목차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책에 보면 목차를 봐야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선전화, 점전화, 면전화, 최적전화 이런 순으로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일단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대상을 보고 공부를 하자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목차를 작성해요. 내가 어떤 것까지 공부하고 있어. 자, 우리 자기가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점 맞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격증 따면 60점만 100점이 되는데 심지어는 바람만 변하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기대는 안 해요. 대신에 내가 뭘 할 건가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전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목차를 알아야 돼요. 그 목차의 내용을 알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아, 전기의 세기는 뭐가 있더라? 전압분포에 따라서 전기의 세기가 달라지더라. 전위는 전압분포에 따라서 전위가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전화가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없으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저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부분의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답이 안 돼요. 자, 전기기기 더 심해요. 왜냐면 전기기기는 기전력만 해도 몇 개인지 몰라요. 직류발전기 기전력, 동기발전기 기전력, 변압기 기전력, 유도기 기전력, 심지어는 정유기도 전압이 있어요. 기전력을 보니까 직류기는 그렇다 칩시다. 60A분의 P제를 하는 게 나니까. 근데 뒤로 가서 변압기나 동기기나 유도기 보니까 이거 왜 전부 다 4점 자산 같은가? 이 4점 자산가 그 4점 자산인지 저 4점 자산인지 헷갈리지 않죠? 근데 거기도 룰이 있어. 그 룰만 알면 4점 자산 운동원리가 전혀 없어요. 그 룰을 보고 가셔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기본적인 룰이 있다. 빨리 그걸 보는 눈이 생기면 훨씬 쉬워져요. 자,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인데 얘는 지금 뭐예요? 면자로 점전화는 기본입니다. 면이 그러니까 여기는 면전화 밀도가 있죠. 근데 면이니까 두 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면전화입니다. 두께가 존재하면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최적이 돼요. 두께가 있으니까 두께가 없다라고 보면 면이 돼요. 자, 그래서 면 전화를 보면 전화가 시그마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양쪽 면에 반반씩 분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반반 나눠가야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면 전화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때 당연히 얘가 전기량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얘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걸 보면 요식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가우스 법칙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니까 면적만 바뀝니다. 아까 선일 때 면적 2파이 RL 지금 얘는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면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ES 됩니다. ES가 그래서 전기의 세기를 구하면 ES분의 Q가 되죠. SS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요거는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들어오면 SS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실현 제곱의 시그마가 이 면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세. 그런데 이 면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이 하나만 있으면 이 입실현 제곱의 시그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입실현 제곱의 시그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이 입실현 제곱의 시그마가 되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것도 이걸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건에 따라 틀려져. 해석이 조건이 많아요. 면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면이 두 개가 붙어. 그런데 조건이 달라져요.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전기력선이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전기력선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 이 방향, 여기서 들어가는 전기력선 이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나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죠. 그죠? 그럼 이게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방향이 같은가요? 같을까요? 이거 같아요? 자, 요거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관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 가보세요. 여기까지. 반대가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요게 요 공간에서는 같은 방향이 되지만 요 공간에서는 이렇게 가면 반대 방향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이 나가는 방향과 들어오는 게 여기서는 반대가 되지만 요 안에 들어가면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에는 같은 방향이 돼요. 외부에는 반대가 돼요. 그럼 외부는 뭐가 돼요? 안 되니까 0. 여기는 전기세기가 0. 이 안에만 뭐가 존재하죠? 전기세기가 존재. 이게 뭐야? 콘덴서예요. 평균 콘덴서. 이쪽에 플러스를 가하고 이렇게 이쪽에 마이너스를 가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콘덴서. 어쨌든 이 내부에는 전기세기가 입실현 제로분의 시그마가 존재해요. 왜? 2분의 1, 2분의 1 더해주면 당연히 그냥 되겠죠. 그렇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잘 봐요.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면 여기 나가죠. 여기도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가운데가 뭐가 되죠? 이게 반대 방향이 되니까 가운데가 0이 되고 양쪽에 뭐가 존재하죠? 전기가 존재하죠. 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 보면 여기 전기세기를 구하는데 0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입실현 제곱은 시그마가 되기도 하고 이 개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됐죠? 그리고 요 내부의 전위를 구해본 건데 이거는요. 전위는 어떻게 되죠? 2D잖아요. 2D니까 2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입실현제로 시그마 D가 됩니다. 저것도 나중에 또 활용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본다. 자, 세 번째 얘기했죠. 네 번째. 요게 이제 동심. 도체 구의 동심. 이거는 구 속에 구가 있는 거고요. 구와 구 사이는 공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내부 반지로 그 다음에 C는 내에서 외부니까 외부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요 사이가 되겠죠.
내부 안쪽의 반지름. 이게 뭐라고 해요? 외부 안쪽의 반지름. 어쨌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A, B, C라고 가정했습니다. 이게 도체 A에만 전하를 주고 도체 B에는 전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안쪽에는 동양 2부, 여기는 동양 동부가 전하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게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기가 플러스 Q면 여기는 마이너스 Q고 여기가 플러스 Q개가 남은 거죠. 이런 형태로 전기력선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고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도체 외부, 구도체 외부 여기까지 떨어진 지점에서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점점하죠. 변함이 없어요. 그냥 점점하죠. 자, 거기까지는 별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 B 사이에 전기세기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A, B 사이 요 공간 있잖아요. 공간에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기세기가 있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죠. A, B 사이죠. 그런데 A, B 사이도 잠깐 보면 요 외부가 없다고 보면 되죠. 똑같은 전기력선이 존재하니까 외부가 벗겨져서 있어도 그거는 별 차이 없죠. 그것도 뭐예요? 점점. 그것도 점점.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요 사이도 이거하고 똑같은 전기력선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여기 세 개면 여기 세 개. 그러니까 여기 알메타 떨어진 지점이나 요 내부에 알메타 떨어진 지점이나 전기 세기는 어떻다? 같은 형태다. 거리만 좀 달라질 뿐이지. 그 식은 변함이 없죠. 그냥 뭐예요? 점전화. 점전화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비도체 표면의 점, 비도체 여기 요 부분에 전위를 구하죠. 전위는 어떻게 구하죠? R 하나 없어지면 전이죠. 그렇잖아요. R 하나 없어지면 전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배운 게 여기에 Q가 하나 있으면 쿨롱의 법칙.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전기세기 R이 하나 더 없어지면 전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R이 하나 없어지면 돼요. 근데 R이 하나 없어졌는데 거리가 얼마예요? 비도체 표면이니까 거리가 C잖아요. 표면이니까 거리가 C가 되죠. R이 C가 되면 되죠. R이 C가 됩니다. 그래서 비도체 표면의 점유는 C.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전위. A에 대한 전위는 어떻게 되죠? 4파이 P0 똑같아요. A. 4파이 P0 A분의 Q 하면 되겠죠. 그게 A에 대한 전위. 그러면 비도체에 대한 전위, 여기 이 부분에도 전위가 존재하겠죠. 여기에도 전위가 존재하면 A 표면의 전위와 비도체 내부 표면에 대한 전위가 있습니다. A, B에 대해서는 전위 차가 존재하겠죠. 이거는 여기와 요 사이의 전위 차. 그럼 여기의 전위와 여기의 전위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4파이 P0는 공통으로 묶어내는 거니까 그게 전위 차가 되죠. 그리고 BC 사이의 전위 여기죠. 여기는 전위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없어요. 전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화는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만 오고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골고루 분포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연이 B도체 사이에 있는 전위. 그러면 A도체 표면의 전위는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여기 전위와 여기 전위 합의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위하고 B도체 표면의 전위 합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전위는 마이너스가 되죠. 거기 합의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원래 요거하고 요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이걸 찾는 거죠. A, B, C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A 도체의 정의죠. 자, 이런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개념은 좀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냥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바뀌어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화가 없고요. 여기만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없죠. 전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개도 없는 거고, 그렇죠. 요것만 있는 거죠. 외부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만 존재. 사이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외부 것만 존재한다. 어떤 걸 보면 얘가 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 얘가 답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요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요 글자가 바뀌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위를 구하면 전위가 그럼 뭐하고 똑같은다 그랬어요? 똑같아진다? Q 이꼴 C. 그러니까 C는 Q를 V로 이렇게 되겠죠. Q를 V로 나눠준다. V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적 용량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정적 용량은 Q를 V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구한 이런 V들만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저절로 정적 용량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저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외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전화번호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정전, 그 다음에 성명, 면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최적점을 갖고 여기다가 뭘 구해요? 제일 처음에 구한 게 전기 구했나요? 전위 구했나요? 그 다음 정전 능량 구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식을 쭉 쓰는 거예요. 전해분포는 정전할 때 이렇게 있는 거고 선전할 때 이렇게 있는 거고 면전할 때는 이렇게 있는 거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죠. 그걸 정리하면 이게 또 가득 돼요. 한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또 표로 만들어가지고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기본 개념을 갖고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식이니까 여기서 정전 용량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전위를 외우는 거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전위를 구하려면 또 뭐하고 관계돼요? 전기하고 또 관계되죠. 결국은 뭐예요? 전기라는.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정전 용량 파라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처음에 배운 전개제기가 제일 중요하다. 맞죠? 전개제기.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쭉 보면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전 용량은 Q를 V로 나눠. V는 방금 구해봤어요. 이럴 경우도 정전 용량은 Q를 V로 나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조건이 아까는 우리가 뭐예요? 여기는 없다고 했죠. 근데 지금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Q가. 그러면 뭐가 하나 없어져요. 그렇죠. 그게 하나 없어져요. 없어져서 좀 더 간단해져요. 결국은 전이차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식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보면 이렇게 들어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요. 보기 가능하다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 내용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얘가 세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이게 될 거고 요거 통분해가지고 그렇죠. 역수 취하면 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통분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특별히 어려운 거죠. 단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동심부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가면 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평행판 콘덴서라고 연전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기억할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줬죠. 연전화 두 개 붙어 있는 거. 자, 얘가 연전화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그 안에 전화를 담을 수 있다. 전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평행판 콘덴서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뭘 물어보냐면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정적 용량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정적 용량을 합성을 하잖아요. C1 더하기 C2 C0는 어떻게 나오죠? 진열일 때는 합부하고 C1, C2가 되죠? 병렬일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때는 그냥 두 개 더 해주면 되죠? 여기 C1, C2면 이거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연전화 밀도. 전화 밀도는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전속 밀도하고 같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전속 밀도가 전환이 한 만큼 전속은 전환이 한 만큼 존재하니까 항상 전화 밀도나 전속 밀도 똑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면전화 밀도는 더 그렇죠. 면전화 밀도. 이거 기억할 거예요. 이거는 전위에 대한 기본식이고요. 전개색이는 아까 우리 이거 내부의 전개색이 구해봤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입실현 제로분의 시그마였죠. 그러니까 입실현 제로분의 시그마 집어넣죠. 얘가 전위예요. 시그마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기 시그마잖아요. 콜론 퍼 베타 제곱. 그래요? 그럼 시그마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이 꼭 콜론 있죠. 이렇게 되네요. 얘가 뭐예요? 전이잖아요. 그러면 정전 용량은 Q를 전위로 나눠주네. 이거를 보세요. 나누기 해보세요. Q를 나눠보세요. Q를 Q 입실현 S 제로 S가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뭐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분의 입실현 제로 S가 되죠. 이거 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요. 이게 평행판 콘덴서의 정적 용량인데 이걸 많이 물어요. 왜 문제를 안 풀고 이런 얘기만 하는지 하겠는데 문제 푸는 건 다음에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평행판 콘덴서다. 그러면 더 없나요? 여기까지만 했나?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했죠. 정전 용량은 여러 가지가 구해봤는데 그걸 C라고 한다면 두 개가 직렬이면 이렇게 될 거고 병렬이면 이렇게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저항의 반대처럼. 자, 그러면 콘덴서가 편입한 콘덴서가 있는데 반이 잘라지든지 3분의 1이 잘라지든지 어쨌든 잘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유전체하고 여기 유전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입실론 1이고 여기는 입실론 2가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똑같다고 봅시다. 이렇게 직렬로 쪼개져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여기 절반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간격이 반 쪼개진 건데 얘는 면적이 반 쪼개진 거예요. 간격은 똑같고 여기 있는 이 면적이 2분의 1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냥 더해주고 얘는 직렬 연결이 되니까 더해주고 곱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렬 복합 유전체, 병렬 복합 유전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더해주니까 분모 공통이죠? 다음 면적 공통이죠? 그러면 분모 공통이고 면적 빼내면 나머지 두 개 더해주면 되나요? 이거예요 그냥. 얘는 간단해요. 근데 병렬 복합 유전체를 보면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거 없애주면 돼요. 없애줘. 뭘 없앨까요? 여기는 D를 2번 곱했잖아요. 여기 D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애줘. 하나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없애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기 2입실은 2번 곱했죠. 2가 2개 있네요. 이거 하나 없애주면 되겠죠. S도 마찬가지죠. 여기 ES고 여기 S인데 여기 S 곱하기 S죠. 그러니까 여기 S도 하나 없어지겠죠. 그럼 나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적어보면 입실론 1, 입실론 2가 남을 거고 요 위에는 D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곱하기 되어 있는데 2배의 입실론 1, 입실론 2, S가 남겠죠. 남는 것만 적어줘요. 요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요거를 똑같은 걸 뒤집어서 곱해줘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D에다가 입실론 1, 입실론 2 D에다가 입실론 1, 입실론 2를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령이에요. 똑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역수로 곱해서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면 이걸 간단히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분모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죠?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질 거고 얘는 2분의 3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얘를 간단히 해주려면 없애고자 하는 것을 뒤집어서 곱해버리면 또는 약분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없어질 거고 요 밑에는 입실론 1, 입실론 2 더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더하기가 돼 있죠. 거기에 D가 붙잖아요. 이 스타일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처음에 편입한 콘덴서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배웠죠? 우리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했나요? 그죠?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D가 여기 나온 거고 입실론 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9분의 1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결론은 여러분 보고 이걸 숫자 눌러서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요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찾을 수 있도록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분의 입실론 S라고 하는 그 식에서 D가 2분의 D가 들어가니까 2분의 D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분의 D의 입실론 S가 되니까 여기서 2를 없애야 되니까 문자 분모에 뭘 곱해요? 2를 곱해서 D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2S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거 복잡한 걸 하지 말고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최종 목표가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 눌러서 결과식에 넣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최종 목표가 결국은 수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목표인 거예요. 정리까지만 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알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복합 규정세 직렬 병렬에 대한 정적 용량 구한. 물론 이거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계산하는 거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산해야 되죠. 100점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100점 왜 안 맞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만 맞추면 8개, 10개 맞는 거 쉬워요. 8개, 10개 맞추면 일단 성공한 거고 거기에서 점수 더 얻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자, 플러스 알파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들어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도 해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확실하고 어떤 건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통계라고 하죠.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계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이게 항상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능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와 나와 다와 라가 있단 말이에요. 수능 문제가 실제 문제입니다. 이 실제 문제가 가가 20개고 나, 다, 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 있나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죠? 네, 절대 없어요.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뭐 분포가 될 겁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하면 5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랜덤하게 뽑다 보니까 7개 되기도 하고 3개 되기도 하고 여기가 4개 되기도 하고 여기가 오면 6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분포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게 확실하게 맞춘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걸 내가 확실하게 맞췄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2개, 1개 맞췄어요. 몇 개 맞췄죠? 6. 이건 과락이에요, 과락. 과락이에요, 그냥 과락.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맞췄거든요. 나머지는 뭐 맞췄는지 몰라요. 근데 과락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런 얘기하고 맞췄는데 두 개만 맞추면 가, 나, 다, 라니까 하나씩 먹어요. 하나도 좀 보면 두 여기 개만 몇 점이 플러스가 돼요? 5점. 여기는 1점. 여기는 3점. 여기는 5점이죠. 재수 없어가지고 나로 볼까요? 떨어지는데 그럼? 그럼 떨어지죠. 근데 보세요. 나가 답이 2개 많았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로 안 몰겠죠. 네. 둘 중에 하나 몰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몰면 3점이랑 5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락은 절대 안 맞아요. 과락은 절대 못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허당이에요. 확실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허당이면 아무것도 못해. 가라마면 얘가 확실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이든 간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틀림없이 내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문제가 필요한 거. 대충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하나라도 보게 되면 6문제 맞추면 과락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과락이 나오는 사람은요, 문제 읽어보고 찍어. 그냥 읽어보고 이렇게 찍죠. 그럼 기가 막히게 답살.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사이로 볼까? 어쩜 그렇게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찍으면 틀림없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찍는 특강을 해야 돼요. 찍는 특강.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문제를 보고 잘 찍어요. 이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아직은 그 얘기 할 단계는 아니고 다음 주에 찍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시간을 좀 하게 해서 해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통계로 봐도 저건데 얘가 뭐 가가 뭐 여기 다 몰려있고 000 이래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도 알고 있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공부 조금 덜 하고도 뭐 이렇게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모든 과목.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한 가지 한국 정서를 배우죠. 뭐 외우는 거잖아요. 동서. 그 대부분 시험 보면 희한하게 15점 이상 다 잘 맞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맞아요. 근데 나는 한국 정서를 외우는 게 제일 싫어. 맨 똑같은 숫자 같아. 그래서 외우기 제일 쉬운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외워야지. 근데 그거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문제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과락을 많은 과목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점수를 얻는 과목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15점짜리가 몇 개죠? 이렇게 하면 3과목 정도 나오고 과락이 2과목이면 해요. 그럼 얘가 61점이에요. 과락을 면하는 과목을 뭘 잡으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기학. 과락만 면하면 돼요. 두 번째 과목이 뭐예요? 회로이거든요. 자기학하고 회로이로만 빼면 나머지는 다 잘하죠. 문제는 여기서 기기가 제일 많아요. 네. 기기. 발목 잡는 기기. 네, 맞아요. 이건 과락은 면해요. 8개 이상 맞죠? 9개, 10개도 많기도 해요. 문제는 뭐예요? 기기. 기기가 이게 8개, 9개 나오면 답이에요. 기기가 기기는 기기가 생각보다 이 계산하는 건 다 틀렸어. 계산이 엄청 많아요. 네. 계산하는 건 다 틀렸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계산이 해놓은 식에서 딱 공식 알면 이렇게 하잖아, 풀잖아. 회로는 근데 기기는 그게 안 돼요. 공식 하나 해서 답을 풀고 또 하나 또 그거를- 풀어서 또 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각설을 구해서 연계를 해야 돼, 공식. 구해서 다시 이쪽으로 동기기나 뭐 이쪽에 다시 또 해야 돼. 답정 쪽으로 옮겨서 뭐 저항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복잡해. 기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어떻게 차라리 기기가 이런 과목이고 네. 회로가 이만큼 맞아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회로가 이제 훨씬 쉬워. 응. 계정이라고 하면 돼요. 회로는 진짜 자기가 정말 자기가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과목 중에 자기 자기학은 하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와. 진짜 이거 이해만 잘하면 하면 할수록 점수. 근데 대부분 자기학은 뭐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해도 한글이 안 보여. 그렇죠. 뭔 얘기를 해도 한글이 없어. 그러니까 한글을 안 보니까 맨 번역을 해서 봐야 되니까 얘가 힘들어. 제 건가요? 네. 배터리 나와. 배터리 배터리 35% 이하입니다. 충전해주세요. 배터리 들어요. 네. 아니 많이 남았구나. 어쨌든 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아이고. 자 오늘까지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초대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럼 카톡방에 이거 올려주면 보면 되니까. 적지 마세요. 다 적어서 뭐 하겠습니까? 알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대화가 되니까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또 경착력을 위해서 달려가봐요. 경찰력을 위해서 달려와요. 네, 배우긴 다 배웠는데 이거 또 배운 거죠, 선전아? 네. 여기 다 아무 얘기도 배웠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전리 예식이, 전이. 이렇게 돼서 전이 차로 구한다 그랬죠, 얘는. 네. 왜냐하면 선은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이 차로 구한다. 그래서 B-A, 큰 그래서 한 거 빼준 게 전이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람다에다가 람다에 여기에 2파이 P정제로 로그의 A분의 1
저기 더 어려워. 뭐요? 그냥 전의를 집어넣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더 어렵다. 더 어렵다고? 네. 이거를 저 밑에 알아요. 이게 더 나아요? 아 이게 약분하면 되지. 그치. 그 약분이 싫어서. 그게 싫은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지. 선택을 여러분이 해보지. 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이 해요. 방법이 길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했던 거죠. 이거 2분의 12 2분의 10으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2분의 12 요거는 이제 2분의 1 큐브이고요. Q 이꼴 CV이고요. 아까 꽉 씹어 했던 거죠. 그래서 꽉 씹으니까 반만 씹힌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네. 왜? 반만 C V제곱. 그래서 반만 15 사실. 자, 이쯤 됐죠?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 식의 변화가 여기에 V 값을 대입하든지 뭐 C 값을 대입하든지 해서 20분의 Q제곱이 되든지 2분의 1 QV가 되든지 2분의 1 CV 제곱이 되든지 이건 다 똑같은 식이에요. 이 세 가지 식이 얘와 얘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전응용. 정전응용이죠. 정전응용. 근데 얘는 보면 단위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죠? 최적당 에너지죠.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얘가 결국 뭐예요? 단위 면적당 힘하고 똑같아요. 단위 변화를 해보니까 줄이니까 줄은 뉴턴메타잖아요. 그래서 뉴턴메타를 집어넣으면 메타 하나 없어져서 뉴턴/메타 제곱이 되니까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단위 면적당 힘과 같다. 단위 면적당 힘을 뭐라고 하죠? 정전응력이라고 부른다. 정전응력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콘덴서가 저장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맞죠? 자 여기에서 정전 용량이 얼마냐? 평행판 콘덴서면 D분의 입실험제로 S죠. 이게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에요. 거기에 V는 2D죠. 전이니까 2D 쪽에서 2D 집어넣어요. 그리고 제곱을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이 됐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이건 2제곱 D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2제곱 D제곱이 됐어요. 자, 여기서 DD 없어지죠? D가 하나만 남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입실로는 가만히 있고요. D 없어지고요. 면적 S 있고 2제곱이죠. 순서를 바꿉니다.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의 SD 이렇게요. 얘가 뭐죠? 최적. 면적에다 길이를 곱한 게 최적이잖아요. 얘가 메타 3승이에요. 얘를 없애버리면 메타 3승을 없애버리면 여기까지는 줄이잖아요. 그런데 메타 3승을 없애버리면 줄 퍼 메타 3승 되겠죠. 줄 퍼 메타 3승. 이게 정전 에너지 밀도예요. 정전 에너지 밀도. 체력당 정전 에너지니까 밀도잖아요. 면적당도 밀도고 체력당도 밀도니까요. 정전 에너지 밀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걔가 뭐하고 똑같아요? 결국 정전 응력. 그래서 정전 응력을 이야기할 때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입실론 2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면 얘는 2분의 1 입실론 2가 D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돼요? 2 입실론분의 D제곱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엄청 많이 써요. 이거나 여기서 20분의 Q제곱이나 2분의 CV제곱이나 2분의 1 Q분이나 똑같은 거죠. 같은 형태가 되죠. 얘는 전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기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UH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1 얘는
자성밀도죠. B2라고 하는 BH라고 하죠. BH 자성밀도. 이게 이 분분의 B제곱이죠. 이 세 가지가 계속 많이 쓰여요. 자개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전기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정적은 이게 자성체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거 기억을 제가 얘가 정전 에너지 밀도이면서 정전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게 또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시간이 끝났나요? 아니요, 있어요. 얼마나 더 해도 돼요? 5시. 5시죠? 네, 넘쳐도 돼요. 아직 많이 남았죠? 쉬는 시간이면 미리 얘기하면 유전체. 이 유전체는 이제 콘덴서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유전체는 C가 존재하는 거고 유전체도 전류가 흘러요. 유전체도 전류가 흘러요. 유전체 전류 기억하세요? 변이전류. 그럼 유전체에서는 전력 손실 일으켜요. 유전체 손이라고 하죠. 그것도 와트로 표시하고. 어쨌든 유전체는 공기도 유전체인데요. 기준이라는 얘기고요. 실제 유전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공기일 때가 있겠죠. 평평 콘덴서인데 여기가 공기. 그때 정전 용량이 존재하죠. 그리고 공기가 아니고 여기에 유전체를 채웠을 때 입실론이 있는 거예요.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이 존재하죠. 그럼 정전 용량은 공기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될 거고요. 얘는 D분의 입실론 S가 되겠죠. 그럼 얘가 공기의 몇 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가 있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전비라고 불러요. 입실론 S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걸 약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비유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뭡니까? 공기일 때 정전 용량,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기일 때 정전 용량,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의 B가 바로 뭐다? 비유전이다. 그래서 유전체 종류에 따라서 비유전율이 존재하고 그 비유전율의 값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자, 여기에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느 게 비유전율이 가장 크냐?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을 하면 요거 찾는 게 있어요. 또 요거 찾는 게 있어요. 문제가. 두 개 기억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가 있으면 유전체하고 관계없는 성소가 있다고 했죠. 저것도 기억해요. 정정기억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 1쿨롬의 전하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쿨롬의 전하가 있으면 여기는 전속이 몇 개가요? 한 개. 그렇죠? 그러실 때 전속이 한 개 지나가는 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관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데이 관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패러데이 관 안에는 하나의 전속이 지나가요. 그러면 패러데이 관의 수는 전속의 수와 동일하겠죠. 패러데이 관의 성질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개의 전속에 한 개의 관이 있기 때문에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곧 전속의 밀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패러데이 관 수만큼 전속의 수가 존재하니까.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패러데이 관 양 끝에는 플러스 쿨로 마이너스 쿨 이게 존재하는.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관의 양단에는
단위 정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 내에는 전속수가 일정하다. 한 개로 일정하죠. 그리고 전하가 없으면 관은 어떻게 돼요? 진전하가 없다면 관은 연속수.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하가 없으면 관은 또 0플럼이면 관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패러데이 관이라고 부르고요. 패러데이 관 속에서의 관에 대한 성질 이런 걸 다음 좀 틀린 것을 한번 풀어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패러데이 관과 전속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경계면에 경계면이라는 것은 유전체가 서로 다른 두 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들어와요. 우리가 뭘 배웠죠? 전개를 배우고 전속을 배웠죠. 자, 별거 없어요. 전개, 전속. 자, 얘는 입실론 관계가 되죠. 얘는 입실론 무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건 기본 전제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전하가 존재하고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 전속이 나오고 그런데 둘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에서 근데 걔가 몇 개인지 실 수도 없어요. 쉬어봤어요? 난 못 봤어요. 전기를 그만큼 해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어쨌든 뭐 그냥 못 봤다고 그래요. 못 봤어요. 전속도 몰라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매질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고 매질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매질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전속. 유전율이 있단 말이에요. 유전율. 이게 매질이죠. 이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속. 전기력선 저게 영향을 받는데 전속은 저기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경계면에서 전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면에서 전속이 이렇게 들어와요. 얘가 전속이에요. 전속. 그럼 전속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걸로 나눠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는 거와 이렇게 오는 걸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 전속이 가는데요.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전속은 매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가 세타잖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는 코사인이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죠? 사인이 되죠. 여기 사인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매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코사인이잖아요. 전속은 코사인 매질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연속, 요게 들어오는 양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요만큼 들어오면 여기 요만큼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걸 왜 굴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굴절해요. 세타 1으로 들어와서 세타 2로 굴절을 해요. 이유는요, 이게 달라져. 얘가 달라져. 얘는 뭐예요? 얘는 나란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게 달라져. 그래서 얘가 이만큼 커져버리면 요거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굴절할 겁니다.
얘가 요만큼 작아지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굴절하겠죠. 그러니까 각도가 달라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이 성분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 수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수직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해필이면 법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들이 그런데 모르라고 그러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수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선. 그럼 접선은 뭐냐? 만나는 거죠. 접선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계면에 접한다. 경계면에 접하니까 접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접선이죠. 접선은 무슨 성분? 수평성. 자, 전속은 수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요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성분이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전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개. 여기서 똑같은데 전개 2가 들어와요. 전개 2도 이런 성분과 이런 성분으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개는 이게 같을 수가 없죠. 이게 같을 수 없어요. 대신에 얘가 같아요. 접선 성분, 이거 반대 성분 같아요. 이 성분은 무슨 성분이에요? 사인 세타 성분. 여기 지각삼각형에서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야? 요거잖아. 그러니까 지각삼각형에서 요 각도에서 마주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각도를 잘 봐야 돼요. 또 하나 더, 요 각도가 돼도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계 조건을 얘기할 때는 여기 요 사이각을 말하는 거지 요 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와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여기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접선이 일정한 거죠. 자, 전개가 들어올 때는 입실론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인이 일정한 거고, 전속이 들어올 때는 입실론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일정해? 코사인 일정. 요게 경계 조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요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그냥 요 자체에서 나는 내버려도 돼요. 자체에서 나는 상상. 어디를 얻어보려는 거예요? 이거대로 한다면 얘를 얘로 나눠볼까요? 이것을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E1 사인의 세타 1을 D1 코사인의 세타 1으로 나눈 것은 E2 사인의 세타 2를 D2의 코사인의 세타 2로 나눈 거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D는 뭐예요? 이렇게 되죠. 입실론은 D2는 어떨까요? 입실론 2,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입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이고 입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입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 입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요거 자리 바꿔주면 얘는 1이 가고 얘는 1이 오면 얘가 되죠. 항상 대각선에 보면 같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타는 뭐에 비례한다? 입실론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얘가 경계적으로. 이거 찾으라는 얘기지. 계산하라는 문제도 있고. 이거를 그냥 배우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 헷갈려. 이 힘든 게 아니라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요. 어느 놈이 법선이지? 어느 놈이 접선이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념이 참 이게 그냥 수평 수직했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접선 법선 하거든요. 그래서 접선은 경계면에 접한다를 접선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법선과 접선에 대한 개념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전속이 일정하냐, 전개가 일정하냐,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거와 관계없이 일정한 게 전속이죠. 그렇죠? 이거 관계되는 것은 뭐예요? 전개죠.
그걸 생각하면 이거 두 개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찾는 거, 이걸 찾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자,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충분히 경계 조건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요. 많은 것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를 가지고, 여기 기본이잖아. 얘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요거 하나. 근데 요거를 모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속인데 전기력선이나 전속. 결국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출발이 전하부터. 아, 전하는 전기를 띠는 물질. 전기를 띠는 물질인데 우리가 전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류라고 부른다. 직류는 이렇게 하고 교류는 인테그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기량이 뭐냐?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자는 무슨 전기량을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전기적인 물질을 전기량이라고 했는데 그 크기가 왜 숫자가 그렇게 나왔는지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1800년대 당시에 1쿨럼의 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론을 처음 세울 때 그 크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놨다 지금 와서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다시 뒤집지는 못하죠. 다시 뒤집으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반을 해서 지금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석 마이너스 0.00이 19개가 있는 쿨로 전자 차라리 1쿨럼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정말 개발을 그렇죠. 공부하기 쉬웠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뭔가 진짜 복잡하고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타임머신 타고 바꿔야 되겠네. 타임머신 타고 다시 타임머신 있을까요? 시간 마이너스 19 시간 좀 되니까 가능하나? 어쨌든 말이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많아요. 가는 거 없죠. 네. 이 부분에서 살펴보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다 했어. 다 살펴봤죠. 한 번씩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다. 지금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얘기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눴어. 여기서 오늘 시험 문제와 지금 나온 문제가 엄청나요. 한 제가 시험 보고 왔네. 11문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야, 어쨌든 이거만 봐. 치과 그려오려고. 자, 요 안에 정전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저걸 A3로 그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이거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태블릿 PC라인. 몰라, 이건 경계가 안 써.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출력을 A로 보면 금방 배우셨잖아요. 경계. 알아서. 접사. 야, 미치봐. 오늘 진짜. 그래서 요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전기에 대해서 어쨌든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 쓰는데도 몇 시간 걸려서 썼겠죠? 네. 한 고생 5년 많이 했다니까. 여기 올라오고 고생 많이 했다니까. 아 여기 우리 여기 여기서 쓰신 거예요? 아 원래 있던 게 자료가 아니고 손으로 쓴 거라니까. 여기 아이패드 가지고 그거 뭐 있지? 패스. 아이패드 기본 앱에 뭐 있잖아요. 노트. 텍스. 테스트. 리파트. 뭐가 있는데. 노트. 여기 딱 손.
아이패드 폼 뭐 이런 게 있어요. 메모장. 메모장. 요 계산기도 다운 받은 거예요? 기본앱이요. 아, 아이패드 폼도 있어요. 최적화된 아이패드.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PDF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지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냥 땡겨놓고 쓰고 땡겨놓고 쓰고 하는 거니까 용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거 뭐 A3로 뽑으면 벌써 나왔고 저걸 한번 쓰고 싶은 욕심. 일단 제 노트로 봤을 때는 한 15개 정도 되면 그래요? 그 노트 15장 펴놓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양이 굉장히 많은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차피 정정계나 정자계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부터 써놔야죠. 자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하도 뭐가 있어? 쿨롱의 법칙이 있겠죠. 자의 세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위가 있어. 전위 대신에 자위가 있어. 똑같아. 바꾸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화 분포가 나오듯이 전류 분포가 있어. 네. 전류. 다음 주 기대되는. 아니야, 다음 주에 안 해. 다음 주 하지. 다음 주 왜 왜냐면 전류 전화 자하도 안 먹어? 자할까요? 문제 풀까요? 다음 주에는 내가 문제 푸는 거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하자면 자할게요. 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자하를 하시죠. 자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숙제 없는 거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이걸 자하로 변화시켜가지고 자하를 가지고 다음 주에 그럼 이거 갖고 일단은 8개 못 맞출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서만 해도 맞을 여기서만 해도 한 10개는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8개 못 맞춘다 그러면 좀 그렇죠. 과락은 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리고 한 번에 쭉 찍으면 보너스. 절대 올라 찍지 말고요. 올라 찍으면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거 찍으면 다들 아닌 편이고 너무 높더라고. 마음에 드는 거 찍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저도 대단하신 거예요. 자게 이전은 62점, 15, 15, 8, 8. 65점 정도 되니까 65점. 61점은 다 있어요. 25점.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기사가 기사 70점. 20대 하나의 5점 지키가 시험이면 나중에 나누고 바오가 있고 기사로 빠진 곰이 인정이라는 것처럼. 난 마법 기사에 그것도 전이한다고. 무전치 문제를 많이 풀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이 때문에 쭉 5시까지 시간 끝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 무슨 전화입니까? 아깝다 했는데.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무슨 전화입니까? 연전하죠. 하잖아요. 연전하잖아요. 답을 모를게요. 그럼요. 나 문제 안 읽어요. 일단 답은 얘는 절대 안 돼. 우리가 면전에서 저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 장 붙었을 땐 이거였거든요. 저 2장 붙었잖아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2장 붙었을 때는 저거잖아요. 한 장. 둘 중에 하나. 그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P점이니까 외부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외부는 그럼 뭐예요? 0. 1분 걸립니까? 아니 1분 안 걸려요. 아니 저 문제도 있어. 이렇게 풀면 1분이 아니라면 몇 초면 풀죠. 그래서 지금 학원 선생들이 가끔가다 시험지 답 체크한다 그래요. 시험지 갖다 주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이런 생각하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는 거야. 그거 다 못 외워요. 무슨 재주를. 근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풀지 않고도 찍을 수 있는 게 뭘 하냐면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지선다형의 문제의 N점. 이걸 파고들면 문제 쉽게 풀어요.
언제는. 그런데 얘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깝깝하죠. 10부터 잘하고 문제 안 읽고도 그냥 이 그림 보고 답이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생각이 나요. 그렇게 보라니. 또 한 번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여러 시험지 엄청 잘 나오지 않아요? 아까 엄청 잘 나오는데 얘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이 셋 중에 하나인가요? 2번 아니면 4번. 2번 아니면 4번이죠. 2번 아니면 4번인가요? 네. 2번 아니면 4번. 자, 뭘 봐야 돼? 그림과 같이 동심구에서 A에 Q를 주고 C. B는 0이다. B는 0이다. B는 없어요. B가 뭐가 있어야 세 개가 붙죠. 네. 아 잠깐만. B가 A 도체죠. 단도체 B의 정하는 0이다. A만 줬다. 네, A만 좀. A만 줬죠. 오케이. A가 줬습니다. A만 줬으면 여기가 Q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Q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C가 존재하죠. 예. C가 존재. C가 존재한다. C가 존재한다. 이게 C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C가 존재한다 그러면 C 존재하는 건 얘겠죠. 그러니까 그냥 찾아. 왜 C에서 전기량이 이렇게 저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적분해서 푸는 것도 그렇고 이걸 외워서 가는 것도 그렇고 이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차피 객관식이고 넷 중에 하나는 답이니까 넷 중에 하나의 답만 찾아내면 돼요. 그런데 이 답을 찾아내려면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게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플러스 Q를 줬는데 여기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체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동량이보, 동량분보가 존재한다는 그 개념이 서 있어야 아 여기까지 Q가 있구나. 그럼 C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 답이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자체를 모르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그냥 외워야 돼. 긴 게 답인가? 아 제일 긴 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제일 간단한 거 이렇게 항상 답을 보니까 가장 간단한 게 답이거나 가장 긴 게 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로 같은 얘기가 있으면 절대 답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보기에 두 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절대 같은 얘기가 있는 건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꼭 뭐 이런 것은 답이 아니다. 반드시가 어딨어. 대충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것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짓죠. 그렇게 했을 때 영문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이 아닌 거 아닌가? 감정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공식 착분 문제들 A와 B가 너무 복잡해 보이죠? 여유로운 자들. 너희들 한번 풀어봐라. 끝났다.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보는 김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별건 아닌데요. 여기에 정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떨어진 지점의 분봉, 떨어진 지점의 분통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근사적으로 정의를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걸 라플라스 근사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참고해서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더해주고 4분의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다 더해주고 4분의 근사하게 그래서 여기가 3V, 4V, 5V, 7V 하면 다 더해줘서 얼마? 4분이라면 걔가 뭐가 된다? 가운데 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 밑에 비슷한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게 그런 거죠. 라플라스 분사법이고 가도에서 문제를 계속 많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렇고 시간상 이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2분의 Q에도 여기서 얘가 있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럼 어쨌든 유전이랑 관계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얘는 아니잖아. 얘도 아니잖아. 한 개밖에 없잖아. 얘는 뭐 없는 거야. 얘는 전속인 전속. 이거 답일 확률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거 있잖아. 입시름은 Q에도 답이죠. 똑같은 게 있어. 결국 입실론과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전기력선은 입실론의 관계고 전속은 아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속에 똑같은 거 찾아요. 이렇게 찾는 사람은 꽝이라니까. 그러면 허당 짓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 속에 똑같은 거 찾아라는 게 아니라 전기력선이니까 유전율에 비례하니까 주어진 유전율만큼 관계가 되는 거죠. 유전율에 관계되니까 주어진 유전율에 P1제곱분의 Q개, P1S분의 Q개 이게 아니라 유전율 분의 Q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유전율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가우스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우스 법칙을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얘를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인 저보고 왜 이렇게 썼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책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얘기를 여기다 다 적어놓으면 읽어보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책을 쓰는 경도 있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자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생각하는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볼 것이냐 이걸 생각할 것이냐. 가우스 법칙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문제일 수는 없어. 그냥 이건 거저주는 거예요. 여기서 전속이라고 바꾸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실제로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력선 수능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인데 전속 수능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의 형태만 딱 보고 나는 이거를 열심히 외웠는데 또 갑자기 여기를 안 해. 아 이거라네. 그럼 어떻게 돼?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 기본 개념을 생각해서. 그러면 문제들이 답이 저절로 나 답이라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안 눌러보면 계산기 안 눌러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꼭 계산기 다 눌러보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전기기 아주 싫어요. 전기기 매번 설명하려면 일일이 계산기 다 눌러줘. 작약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로이는 누르긴 누르는데 뭔가 복잡하게 해도 회로이는 계산만 세우면 계산기 눌러주면 계산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비 오나요? 자, 요 문제까지만 설명할게요. 전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단위가 절반이에요.
단위가 전부입니다. 단위만 알면 답이 다 보여요. 자, 몰라요. 10cm. 10cm. 몰라요. 밀리미터 per 킬로볼트예요. 뭘 구하래요? 안녕하세요. 킬로볼트를 현재 구하래요. 시각은 17시입니다. 기온은 석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요. 킬로볼트를 물어봐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난 뭔지 몰라요. 원래 전기계가 볼트퍼 메타고 여기에 구도체 반지름 있으면 전위 구하려면 이런 공식에 넣어야 되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킬로볼트를 물어봤어요. 뭔지 모르지만 전위 구하는 거죠. 킬로볼트를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뭐예요? 볼트 퍼 메타예요. 킬로볼트 퍼 메타예요. 그죠? 밀리메타나 메타나 센티메타나 똑같은 메타잖아요. 여기 몇 메타예요? 센티메타예요. 0.5. 자, 그러면 킬로볼트를 구하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3에 얘가 킬로니까 그냥 킬로볼트 봅시다. 여기가 뭐야? 밀리메타잖아요. 근데 메타로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10에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되죠. 이걸 킬로볼트를 구하려면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메타를 곱해야 되잖아. 메타는 얼마예요? 0.1메타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킬로볼트 나오잖아요. 끝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문제를 안 읽어도 답을 읽어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지만 공식이 생각 안 난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단위를 보니까 아 이거와 이건데 이거 구하래. 그럼 이 두 개만 보면 이게 없어지면 되겠네. 이거는 여기 이만큼 주어졌네. 두 개 곱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객관식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계산기 안 눌러요. 사실 계산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자, 그냥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3 곱하기 1이잖아요. 3 나오겠네요. 3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2번이에요. 그죠? 그냥 2번이죠. 뭐 다른 게 나올 이유가 없죠. 3 곱하기 1인데. 아? 얘 곱해줘야 되는데 뭐 미리 단위 신경 쓸 거 없고 3일은 3. 답이. 그 1분 걸려요? 10초 한 3초면 되겠습니다. 3초. 아, 1분 시간까지 해야 10초 돼요. 10초. 10초. 그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예를 갖다가 약간 비꼬아서 보세요. 그냥 그대로 정석적으로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전기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알고 예를 응용한다는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자기 앞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직 안 풀렸어.